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 시작과 함께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 정비에 나섰습니다. 안양 지역 중고등학교에 학생 중심의 기도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원 복음화 비결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해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등 6개 기관이 2022 개정 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반대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퇴 장로들이 새해 첫날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 나눔 봉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새해 시작과 함께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 정비에 나섰습니다. 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대표 총회장직을 신설하고 유지재단 자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인 2023년을 맞이하며 새해 교단 정비에 나섰습니다. 총회는 2일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총회장 제도 신설건과 유지재단 빌딩자산 매각건, 대외 업무 전담 총무선임건에 대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총회는 먼저 대표총회장 신설건을 두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 진정을 한 식구로서 교단의 미래만을 위해 구심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파급력을 가지고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세워질 때 건강한 교단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목회자 연금제도와 계속되는 교단 통합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을 총괄할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를 우리가 규칙에 넣었었지만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봉착이 돼서 대표총회장은 총회 주요 현안을 관장하며 국제 및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총회장은 본회 사무 일체를 총괄하며 회기 중에 의장이 되어 본회를 대표한다. 총회 빌딩 자산 매각건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불황과 건물 노후화로 세입자가 줄어들면서 공실로 인한 손실 극복을 위해 최종 매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총회는 이외에도 교단 통합과 연합활동 등 대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내부 행정과 대외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총회 헌법에 따라 대외 총무로 홍보실장 장형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들 하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사역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독교 동아리나 기도 모임을 지역 53개 학교에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중앙교회는 학원 복음화 사역 노하우를 관련 사역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중고등부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예배기도 모임 유스비카의 확장 비결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유스비카는 각자의 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 현재는 53개 학교에 세워졌습니다. 유스비카를 총괄하는 평촌 세중앙교회 고등부 담당 김신유 목사는 아이들이 성공한 직업을 갖기보다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귀에 딱 찢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너가 낳은 아들, 딸들에게 너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살아가야 되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몸부림치라고 저는 도전합니다. 유스비카 사역의 시작은 소수의 아이들과 친목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2, 3개월 동안 사비를 털어가며 관계를 맺다 비전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직접 기도 모임을 세울 수 있게 도전 정신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처음엔 한 명의 학생과 목사 둘만의 대화방이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자리 잡은 안양 평촌중학교, 기독교 선생님을 만나 확장된 남양중학교 등 성공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유스비카 53개 중 14개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유스비카를 운영하다 실패한 한 중학생 리더는 고등학교에 가서 새로운 유스비카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유스비카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에 김 목사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독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좀 훈련하는 저는 시간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각자의 직장 또 영역들을 하나님 나라로 멋지게 또 변화시켜 가고 먼 훗날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아이들이 해왔던 것처럼 북한 땅에 기도 모임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또 그런 비전들을 저희가 좀 꿈꾸는 것 같습니다. 유스비카는 학교마다 학생 리더를 세우고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담당 목회자는 리더 모임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 밤에는 학원과 전도에도 나섭니다. 저희는 이제 교회나 또 저희가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좀 초청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섬겼다면 좀 직접 찾아가고 아이들을 일으켜서 아이들에게 그 어떤 다음 세대의 사역들과 다음 세대들이 일으키는 것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식들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또 신선했던 것 같아요. 세종안교회 측은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유스비카 사역에 관심을 가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도 위기라는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학생들을 세우고 확장하는 교회의 노력에 든든하면서도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도 신년 감사예배와 할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와 할례식엔 107회기 총회 임원들과 각 노회의 노회장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이번 회기의 주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예배가 살면 민족과 개인의 삶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된다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예배에서 다 함께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 고백을 낭독하고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과 국가 번영, 평화 통일, 세계 선교와 소외 이웃 등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주헌 총회장이 3일 서울 아현교회에서 열린 신년 감사예배 및 할례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회복하고 새해를 힘차게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김 총회장은 성결인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품고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신년 감사예배 및 할례회에는 총회 임원과 전 총회장, 부총회장 등 교단 원로, 총회 본부 직원 등 35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일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 임원과 기장산하 13개 연합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강현웅 총회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장은 올해도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총회장은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먼저 하나됨으로써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자며 비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져 보일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장은 새 역사 70주년을 맞아 순례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에 따른 6차 반대 긴급 세미나가 28일 오전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 학부모 단체연합, 교정넷,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진평연, 퀴어 반대 국민대회, 복음 법률가회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2일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성혁명 교육 용어들의 삭제 의미 수정의 의의와 남은 과제들, 기독교 왜곡 역사, 진화론 독점 등 문제와 과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마무리될 때까지 기도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퇴 장로들이 새해 첫날 서울역 노숙인 120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오랫동안의 교회 봉사에 익숙한 은퇴 장로들은 몇 년 전부터 서울역을 찾아 식사를 나누고 장애인 센터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신년 예배를 드린 후 미리 준비한 불고기와 떡국, 과일 등을 서울역 앞 만남의 장소로 가져가 배식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를 본 이건종 장로는 오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식사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3일 경기도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 올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신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기총이 진행하는 화요평화기도회는 독일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평화기도회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를 돌며 30회 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애기봉 전망대에서 북한을 향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화석 대표회장은 최근 남북관계의 악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신다며 오늘 이 기도 모임을 통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통일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조신영 선교사 사진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의 금산교회는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초기 금산교회는 교회 건물의 단면이 기역자형인데 남녀 신도의 자리를 분리하기 위한 구한말 한국 기독교 초기의 교회 건물 모습입니다. 남녀유별이라는 당시 전통사회의 관습을 해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한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금산교회 전시관에는 복음 안에서 주인과 머슴의 신분제도를 뛰어넘은 머슴 출신 이자임 목사와 주인 조덕삼 장로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달 지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3일 공개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진입 기동 이후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을 이날 공개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둥근 지구의 윤곽과 구름 바다 등의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항우연은 공개된 영상은 다누리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것으로 달 지표의 크리에이터들과 지구의 모습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우연은 다누리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촬영한 달과 지구 이미지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일부터 시행 중인 입국 검역 조치 중 일부가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와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입력 의무화를 적용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다만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게는 중국발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검사와 질병관리청 Q코드 의무화만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연 1% 이상으로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 합계 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 인구층은 가계자산 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출이 필요한데 출산 이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기에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는 지원 정책에 약 79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는 학생 1인당 학용품 구입을 위해 5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돌봄 교실은 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에는 더 질 높은 학교 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 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 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등 5가지 정책 방향에 따른 25개의 실천 과제와 88개의 세부 실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립니다. 대출, 세제, 청약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을 서울 강남 3구인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내 분양단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구TV 뉴스 김현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휴가를 마치고 워싱턴 DC 백악관에 복귀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짜로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실효성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더 설명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어떤 핵 연습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멕시코 대법원에서 첫 여성 대법원장이 나왔습니다. 멕시코 대법원은 현지 시간 2일 11명으로 구성된 대법관 표결을 거쳐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관을 새 대법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은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피냐 에르난데스 대법원장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던 유리천장이 깨졌다며 헌신의 정신으로 사법부를 대표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천연가스 등 자원 가격이 치솟자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붐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풍력시설 등이 풍광이나 유적을 해치고 관광사업을 망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당장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기간사업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강행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역내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에서 40%로 올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풍력단지 설치 등이 관광지와 주민들의 삶을 망칠 것이라며 집회를 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2300여 년 전 유물인 녹색관을 원래 주인인 이집트로 반환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날 미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카이로에서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녹색관을 이집트에 인도했습니다. 길이 2.9m의 녹색관은 이집트 말기 왕조시대 사제 앙크 헨마트의 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국적 예술풀 밀매업자자가 이집트 북부 아부시르 공동묘지에서 이 관을 훔친 뒤 2008년에 독일을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했습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4분의 1을 담당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전쟁이 10개월이 넘어가면서 전 세계 식량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고도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대부분 차단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비료 사용이 줄면서 내년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다시 곡물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현미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6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 낮부터 조금씩 추위가 풀리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한편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5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6도, 광주 7도, 부산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처음으로 연 8%를 돌파한 시중은행도 등장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곤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비상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처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조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